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사과 한 조각이 사실은 조용히 당신의 콩팥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렵게 들리지만 이것이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먹고 채소를 먹고 과일을 자주 먹기만 하면 콩팥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얼마 전 70살쯤 된 여자분 한 분이 심한 부기와 숨참, 그리고 혼자 걸을 수도 없을 정도의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아주 건강했고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콩팥이 지켜진다고 믿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콩팥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환자분의 신장은 더 투석을 이상 시작해야 작동하지 했을 않습니다. 것입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사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사과가 원인인가요? 저는 그분께 사과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사과와 함께 먹던 세 가지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한국의 중장년층과 어르신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먹어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사과와 함께 먹으면 콩팥의 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을 아주 빨리 약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환자 절반이 넘는 분들이 먹는 습관의 작은 실수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콩팥은 아주 조용한 장기라서 거의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피곤하고 다리가 붓거나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러 깨게 될 때는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 독소를 빼주고 몸 안에 물과 소금의 양을 조절해주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한번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발견하면 콩팥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사과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음식, 그것들이 콩팥을 해치는 이유, 그리고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쉬운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끝까지 듣기만 해도 내일부터 콩팥을 지키기 아직 위해 무엇을 너무 해야 늦지 하는지 않았어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칭찬하는 아주 단순하고 건강한 습관이지요. 하지만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먹는 바로 그 순간, 몸속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해서 느껴지지 않는 반응. 그러나 날마다 천천히 콩팥을 약하게 만드는 반응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봐서 어떤 환자가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만 들어도 그 사람의 콩팥이 어떻게 상하고 있는지 짐작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저는 70살 여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던 분이 반년 만에 심한 콩팥 기능 저하에 빠졌습니다. 그분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먹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몸이 나를 배신했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그분의 몸은 한 번도 그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제 콩팥 환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는 바로 그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사과와 함께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함께 먹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가장 흔한 실수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한국의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콩팥 기능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실수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만 알면 이 세 가지 실수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 하나, 사과와 찬 우유, 찬 사과와 찬 우유가 만나면 보통 따뜻해야 하는 위가 갑자기 꽉 조여집니다. 그러면 소화가 느려지고 쉽게 설사를 하게 됩니다. 설사는 물을 잃는 것입니다.
콩팥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피가 진해지고 콩팥은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몇몇은 이 습관 때문에 콩팥 기능이 정상 사람의 약 7 나누기 1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따뜻하게, 아니면 적어도 차갑지 않게 드십시오. 그리고 사과를 먹고 1시간 안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실수 둘, 사과와 커피. 이것은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분들에게 매우 흔한 일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있고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소변이 2배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중이뇨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을 훨씬 빠르게 잃습니다. 피에서 물이 줄어들면 피가 진해집니다. 진해진 피는 콩팥이 거르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 남성 환자는 62살이었는데 15년 동안 이 습관을 계속하다가 콩팥 기능이 정상의 약 3 나누기 1 정도로 떨어진 뒤 병원에 왔습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사과를 먹은 뒤 최소 90분은 기다리십시오. 실수 셋, 사과와 짠 음식. 이것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데 이때 콩팥의 아주 작은 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의 혈관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64살 여성 한 분은 사과가 짠맛을 씻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분은 투석을 시작할 뻔했습니다. 짠 음식을 드셨다면 그날은 사과를 먹지 마십시오. 혹시 실수로 같이 먹었다면 물 2컵을 바로 드십시오. 3가지 실수, 하나의 중요한 교훈. 이 3가지 실수는 모두 몸에서 물을 잃게 하거나 콩팥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콩팥은 조용히 하루하루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콩팥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0초면 되지만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콩팥병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픈 것도 아닙니다.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콩팥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약해지다가 어느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상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며 후회했습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매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 읽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신호는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변기에 흘려보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첫 소변의 색입니다. 그 색을 단 10초만 보면 콩팥이 건강한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아침 첫 소변이어야 하는가? 어떤 분이 왜 꼭 아침 첫 소변이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중 오직 아침 첫 소변만이 콩팥의 진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밤새 몸은 음식도 물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콩팥은 가장 집중된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소변이 콩팥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데는 단 10초면 됩니다. 소변색 4가지와 그 의미. 첫째, 옅은 노란색.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몸에 물이 충분하고 콩팥이 잘 걸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오렌지 주스처럼 짙은 노란색. 이것은 콩팥이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색이면 곧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 2컵을 바로 드십시오. 셋째, 콜라처럼 갈색. 이것은 심각한 신호입니다. 콩팥이 아주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기 오래 전부터 이런 색을 보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런 색을 본다면 물 약 1리터를 마시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넷째, 붉은 소변이나 거품이 계속 남는 소변.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피나 단백질이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10초의 습관이 10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제가 치료한 65살 남성 한 분은 콩팥 기능이 정상의 약 7 나누기 10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밤에 3번 혹은 4번씩 깨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변기물을 내리기 전에 아침 첫 소변의 색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분은 색을 기록했습니다. 색이 짙으면 물을 더 마셨고 거품이 있으면 짠 음식을 줄였습니다. 6달 뒤 그분의 콩팥 기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62살 여성은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 습관을 시작한 지 겨우 2주 만에 좋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왜 50세 이후에는 더 중요할까? 50세가 넘으면 콩팥 기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63가 넘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나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콩팥이 더 상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는 습관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10초가 10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읽는 방법을 알았으니 두 번째 황금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과를 올바르게 씻어 건강한 과일이 콩팥에 해로운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전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과의 3가지 실수보다 더 위험한 일이 거의 모든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과를 씻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 씻는 것이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몇 초만 헹구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알지 못한 채 화학물질을 계속 먹어왔습니다. 그 화학물질은 어디로 갈까요?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장 먼저 걸러야 하는 기관이 바로 콩팥입니다. 저는 단지 사과 씻는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 콩팥 기능이 좋아진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부주의한 세척이 콩팥을 해치는 숨은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영양이 많지만 농약도 대부분 그 껍질에 남아 있습니다. 올바르게 씻지 않으면 그 농약을 그대로 먹게 되고 콩팥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 끝없이 일해야 합니다. 왜 농약이 50세 이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가? 50세가 지나면 콩팥 기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3가 지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런 시기에 콩팥에게 화학물질을 걸러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물로만 씻는데 물만으로는 껍질의 농약 약 7 나누기 10 정도만 지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사과 세척 3단계법을 가르칩니다. 길어 보이지만 사실 3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흐르는 물에 30초 헹구기. 흐르는 물은 담가두는 것보다 농약을 더 잘 씻어냅니다. 사과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화학물질의 약 7 나누기 10 정도가 제거됩니다. 두 번째 단계, 식초 섞은 물에 2분 담그기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초의 약한 산성은 남아있는 농약을 녹이고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물 1리터에 식초 2스푼을 넣은 물에 2분 동안 담가두면 또 다른 양이 제거됩니다. 세 번째 단계, 다시 30초 헹구기 마지막 땜이든 식초의 남은 냄새와 마지막 농약을 씻어줍니다. 이 세 단계를 하면 사과의 농약이 최대 9 나누기 10까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통 사과 10개의 농약을 먹었다면 이제는 사과 1개 정도의 양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한 가지 실제 이야기, 62살 여성 한 분은 껍질째 사과를 먹었는데 물로만 씻었습니다. 그분의 콩팥 기능은 정상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3단계 방법을 매일 따라하자 석 달 안에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사과 3분. 콩팥, 여러 해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 수는 없지만
콩팥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콩팥을 지켜줍니다. 이제 위험한 사과 조합을 피하는 방법과 사과를 올바르게 씻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콩팥이 바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응급 신호들입니다. 제가 콩팥은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콩팥은 아프다고 크게 알리지도 않고 심장이나 뼈처럼 뚜렷한 신호도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팥이 마침내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응급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넘기지도 마십시오. 이 신호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 자주 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저는 콩팥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 신호,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는 거품요. 거품이 30초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콩팥에 거르는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밤에 3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보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에 자주 깨게 하지 않습니다. 3번 이상이면 콩팥이 더 이상 소변을 진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다리나 발목이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 부기는 콩팥이 물과 소금을 제대로 빼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를 눌렀을 때 자국이 남아있으면 콩팥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3주 이상 계속되는 피로. 콩팥이 약해져 생기는 피로는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콩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그 독소가 몸속을 다시 돌면서 매일 몸을 무겁고 지치게 만듭니다. 5번째 신호, 붉은색 또는 짙은 갈색 소변.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피가 새고 있거나 콩팥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신호들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빠르게 행동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 부분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몇 가지 단순한 습관만 바꾸어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부분에서 콩팥 손상의 응급 신호를 보았다면 이번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문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까지 떨어져도 필요한 것을 제대로 주고 콩팥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기만 하면 콩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단 몇 달 동안 단순한 습관만 고쳤는데도 콩팥이 서서히 회복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콩팥이 자연스럽게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50세 이상 환자들에게 매일 이 단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 물을 많이가 아니라 올바르게 마시기.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일정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을 마시고, 오전에는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오후 초반에 또 1컵을 마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피가 묽어지고 콩팥에 일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 소금을 줄이기. 특히 숨은 소금 줄이기. 소금은 소금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 즉석국, 라면, 각종 양념, 절임 음식, 마른 해산물, 통조림 음식, 빵, 편의점 음식 등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김치 반찬 2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을 넘길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면 콩팥이 회복되고 부기와 혈압 상승, 콩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 밤에 콩팥이 쉬게 하기. 저녁은 6시 이전에 먹고 밤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피하십시오. 소화가 가벼우면 콩팥도 일을 덜하게 되어 회복이 쉬워집니다. 시간을 주면 콩팥은 회복할 수 있다.
70살 남성 한 분은 이 단계를 지킨 것만으로 6달 만에 부기와 밤중 소변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64살 여성 한 분은 같은 방법으로 투석을 피했습니다. 콩팥이 다시 젊어지지는 않지만 당신이 도와주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황금 원칙들과 회복 단계들을 이해했으니 7번째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오늘부터 콩팥을 지키기 위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정을 한 부분 한 부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콩팥은 스스로를 구할 수는 없지만 제때 도와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많은 환자들은 단 하나만을 후회했습니다. 이 지식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다리가 붓고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콩팥이 아직 싸우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콩팥이 더 나빠지게 둘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해지도록 도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은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보조제도 필요 없고, 극단적인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음을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사과의 3가지 실수를 피하기, 아침 소변을 10초 동안 살펴보기, 사과를 올바르게 씻기, 물을 올바르게 마시기, 숨은 소금을 줄이기, 밤에는 콩팥이 쉬게 하기, 이 작은 건대 행동들이 제 환자 수백 명을 투석에서 지켜냈습니다. 70살 남성 한 분은 아침 소변만 잘 확인해도 회복했습니다. 64살 여성 한 분은 사과를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 투석을 피했습니다. 콩팥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 몇 가지 간단한 습관, 10초, 3분, 한 모금의 물, 가벼운 저녁 식사. 이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의 당신 건강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지만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콩팥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리가 붓지 않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밤새 편히 잠들고 싶다면, 당신이 차가운 투석 침대를 피하고 싶다면,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 걷고 손주들과 놀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콩팥은 더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콩팥은 매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미래의 건강을 선택하는 날입니다.